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코칭 박쌤 박진혁입니다. 음, 다음 주 월요일 12월 19일 동부지방법원에 2021 52904 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3층입니다. 건물 전부, 토지 전부, 토지 면적은 24제곱미터, 7.38평, 건물 면적은 40제곱미터, 약 12평 정도가 되네요. 자, 감정가는 2억 7,100만 원입니다. 감정가는 2억 7,100만 원. 그래서 80%, 한 번 유찰이 돼서 80% 2억 1,680만 원이다. 자, 입찰 보증금은 2억 1,680만 원에 10%, 2,168만 원. 자, 청구 금액은 2억이에요. 청구 금액 2억. 이제 대법원 공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이걸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집합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래요. 근린생활시설은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관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1층과 2층, 그리고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층은 주로 사무실로 해놔요. 그래서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위반 건축물이 된다. 여기서 전용 면적이 얼만큼 돼 있다 하는 내용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들어가 있는 면적,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집합건축물 대장상 등기부에는 39.75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39.75가 이게 바로 전유면적이 31.32로 되어 있대요. 31.32, 39.75가 31.32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내용을 등기부에 이렇게 수정을 하면, 변경을 하면 돼요. 자, 임차인이 경매 신청 채권자래요. 경매 신청 채권자, 여기 임차인이 경매 신청 채권자이고, 배당 요구일은 경매 신청일이다. 경매 신청을 하면 이제 배당 요구한 것이 된다. 자, 여기서 2017년 2월 18일자 했는데 여기가 이제 1억 8천만 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2017년 4월 20일 날 받았어요.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똑같이. 자, 그런데 계약은 2월 18일 날 돼 있지만은 4월 20일 날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2019년 4월 16일자로 계약을 했대요. 4월 16일 날 계약을 했고 4월 16일자 여기에 지금 전입 날짜에 4월 16일이라고 써 있어요. 이날 전입한 것이 아니라 계약한 날짜다. 그런데 계약했다고 다 돈을 올려준 거 아니죠. 그러면 돈을 언제 올려줬느냐? 확정일자 받은 날 돈을 올려줬을 것으로 보여. 얼마를? 1억 8천에서 2억이 됐으니까 2천만 원을. 2천만 원을 이제 증액을 해준 거다. 증액. 돈을 올려준 거예요. 보증금을. 자, 증액해 줬을 때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생기는지. 자, 여기 임차인이 1차 계약을 하고 그리고 2차 증액을 해줬어요.
증액했을 때 증액한 부분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이 물건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1차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항력은 17년 4월 21일 0시가 돼요. 그리고 우선변제권도 17년 4월 21일 0시 똑같아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확대일자가 같으니까 4월 21일 0시가 된다. 똑같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4월 17일 0시가 아니라 4월 16일 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전입 날짜로 되어 있지만은 아까 매각물건명세서에 4월 16일 날 계약을 했다고 나오죠. 계약한 것은 잔금 치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2017년 4월 20일 날 주민등록 돼 있는 걸 뺐다가 다시 전입신고한 거 아니에요. 전입신고는 다 주민등록은 2017년 4월 20일 날 똑같아요. 똑같은데 돈을 올려준 것이 언제 올려줬느냐. 4월 16일 날 계약을 하고 5월 17일 날 돈을 올려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대항력은 2천만 원에 대한 대항력은 19년 5월 18일 0시가 된다. 우선 변제권도 19년 5월 18일 0시가 돼요. 항상 전입신고 됐다고 전입신고 날짜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입신고와 인도점유 이 두 개 중에서 인도점유는 잔금이라겠죠. 전입신고와 잔금 중에서 늦은 날짜 다음날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돈은 4월 16일 날 계약을 했지만은 실제 돈은 5월 17일 날 돈을 올려줬을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2019년 5월 18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누가 되냐면 2019년 10월 25일 요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2019년. 근데 2019년 5월 달이니까 이 근저당보다도 증액한 부분도 2천만 원도 더 빠르다. 자, 그래서 성립 순서를 보면 얘가 1번, 2천만 원 2번, 근저당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은 경매 낙찰 대금에서 1억 8천하고 2천만 원 2억을 먼저 근저당보다도 먼저 받는다. 어떤 걸로요? 우선 변제권으로. 여기서는 지금 소액보증금 해당이 안 돼요. 우선 변제권으로 2억을 근저당보다 먼저 받는다. 자, 여기 2천만 원은 소액이다. 안 해요. 2천만 원 소액은 이것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소액에 해당 안 됐으면 이것도 증액한 부분도 증액을 2천만 원 해줬지만은 보증금은 2억이기 때문에 소액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자, 증액한 부분이 소액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처음 보증금 여기서 소액에 해당이 안 됐으면 증액한 것 항상 처음 거에다가 플러스를 하는 거다. 그래서 플러스를 해서 2억으로 따져야 됩니다. 자, 임차인이 지금 살고 있다가 임차인이 나가려고 보니까 여기 근저당이 이렇게 탁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에 여기 1억 7천을 더하면 3억 7천이 되는 거예요. 집값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집값보다 많아서 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근저당보다 늦은 임차인이 돼서 후순위가 되니까 후순위는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임차인이 판결문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내용 보기를 관련 사건 여기 내용 보기를 한번 볼게요. 내용 보기를 보면 보증금 반환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접수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경매 신청을 한 거다. 그래서 임대인이 돈을 못 빼주니까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여기에 뭐 질권이 설정돼 있고 그리고 근저당 압류가 돼 있고 뭐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다른 거 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처음 거 이 근저당이 소멸이 되면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입찰하는 사람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찾아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소멸된다. 모두 소멸돼요. 그래서 낙찰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만약에 여기에 지금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세무서가 들어가 있어요. 세무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가 돈을 먼저 받아가면 낙찰 대금에서 돈을 먼저 받아가면 임차인이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낙찰자가 이것을 물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라서. 그리고 또 위반 건축물이죠. 자,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낙찰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또 경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꼭 아무도 낙찰 안 될 것 같은데도 입찰을 안 할 것 같은데도 용감하신 분들이 꼭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자, 이렇게 동부지방법원 2021 5294 확정일자 증액해준 부분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따지는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